2025학년도 나이스 교모모 학년초 사용자 연수 일반고 대상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2025학년도 환경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몇몇 가지 매뉴얼에는 없는데 기능 개선된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드리면은요. 먼저 성적 관련돼서 기능이 개선된 게 하나가 있어요. 과세특에서 엑셀 업로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제공됐던 기능인데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 좀 이게 추가가 되었고요. 과세특에서 성적 처리에서 저희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할 때 우리 이렇게 엑셀 내려받기 하고 엑셀 업로드 기능, 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년 말, 이제 올해, 선생님들이 업무를 진행하실 때 과세특에 대한 거 저희들이 엑셀이나 다른 쪽에다 좀 계속해서 누가 기록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일괄로 업로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장단점은 좀 있는데 학교에서 예,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그럴 때 업로드 할 때요, 업로드하고 이제 거기 뭐 안내메 창이 나타나지만 이제 저장을, 업로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반드시 화면에서 다시 저장 버튼 눌러줘야 되는데요. 학생의 업로드한 자료 중에서 학생의 세특이 1500바이트를 넘게 되면요, 해당 학생의 자료는 저장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저장하고 혹시나 내가 1500바이트 이상을 입력한 학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권한과 관련된 건데요. 위탁 권한에서요, 학년반 권한이, 우린 그동안 계속해서 위탁 권한, 업무 담당자한테는 위탁 권한 부여하고 난 다음에 학년반 권한까지 줬는데요. 이 위탁에서 학년반 권한이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이미 받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앞으로 위탁 권한을 주실 때 그냥 위탁 권한만 주시면, 부여하면은요, 해당 학년에 대한 모든 반에 대해 자동으로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그러니까 여러 반을 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짝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기준 연도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마 대다수 학교에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교무 학년도는 2024학년도 2학기로, 그리고 수업 학년도는 2025학년도 1학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나이스에서 진급 학년도는 교무 학년도 플러스 1로 예, 나이스가 자동으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무 학년도는 진급 학년도를 우리가 2025학년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무학년도 2024학년도로 해주시고요. 수업학년도는 2025학년 1학기로 설정을 하시면은요, 수업학년도 2025학년도 1학기에 따라서 2025학년도 교육과정 등의 편성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는 대다수가 다 아마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학교 정보에 학교 정보로 가셔서 기준연도 학기 관리하셔서 교무학년도는 2024학년도 2학기, 그리고 수업학년도는 2025학년도 1학기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기 시작일과 학기 종료일 같은 경우는요, 2025학년도 아마 교육계획서 다 대다수 세워져 있을 거예요. 혹은 학사 일정 같은 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확실하지 않다면 일단 임의의 날짜를 예, 입력하시고요. 추후 다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교무학년도하고 예, 수업학년도를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2024년 9월쯤에 교과서 주문 제작을 교과서 주문을 위해서요. 학교에서 2024학년도 뭐 2025학년도 아마 학기 같은 건 이미 한 번씩 설정됐기 때문에 바꾸면 날짜는 자동으로 아마 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학년별의 여기는 학과로 되어 있지만 아마 우리 일반계고등학교는 뭐 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학년별 학과 혹은 반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교과서 주문, 업무 때문에 2024년도 9월쯤에 다 아마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보시면은 기준 연도 학기 관리 바로 밑에 기준 반정보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년을 전체 놓고 조회를 하게 되면 학년들이 이렇게 다 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되면 우측에 그 학년에 따른 반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속된 학교에 학년을 각각씩 다 클릭하셔서 우측에 반이 모두 잘 나타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갑자기 우리 학교가 막 증반이 됐다 하는 그런 케이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해당 학년 선택하고요. 행 추가한 다음에 반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하실 때 반명에는 예, 그냥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 학교에 단위나 혹은 학년의 변화가 있다면 행추가 형태로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환경 설정 기본적인 거 학년 기준연도 학기하고 그리고 학년별 학과 혹은 반을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신입생 입학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의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은요, 거기에 접속하시면은, 우리가 신입생 입학, 업무 처리 위한 동영상을 사전에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의 유튜브 채널 이렇게 가시면은요, 그리고 여기에 재생 목록에 보시면은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강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예, 녹화 영상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신입생 처리부터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나 오늘 들으셨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예, 경기도 교육정보기록원 예, 유튜브 채널을 가셔가지고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입학 처리 업무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입학 처리를 하면 저희 고등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육청, 중학교 우리 뭐 고등학교 이렇게 세 개 관련된 예, 부서들 주체들이요 같이 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입학연도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학연도 등록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학교에서 입학연도는 예, 수정, 뭐 등록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해당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입학 관리라는 것으로 가셔서 입학 대상자 관리라 보면 여기에 입학 예정 학년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2025학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등록을 해줘야지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먼저 입학 연도를 등록을 해주시고 두 번째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감 전형이 되겠죠. 교육감 전형은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많이 쓰는 평준화학교 같은 경우는요,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일괄 등록하고 배정 결과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등록한 학생은 기본적으로 평준화학교, 즉, 교육감 전형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정된 학생이 이사를 갔거나 뭐 학교 배정 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 교육감 전형 학교인 평준화 학교에서는요, 그냥 해당 학생을 비대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혹은 뭐 다른 학교에서 그 학생을 등록하면 타 학교 배정 뭐 그런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A라는 학생을 비대상으로 처리를 해야 됐는데 만약에 B라는 엉뚱한 학생을 비대상으로 처리했다면 해당 학생을 다시 그냥 대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평준화 학교에서는요, 이 교육청에서 등록한 학생 자체를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비평준화 학교는 해당 학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을 삭제는 할 수 없고요. 비평준화, 즉 학교장 전형 같은 경우는요. 해당 학생을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잘못 등록해서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요거의 기준으로 학생들을 예, 확인하시고 예, 대상, 비대상 이 정도로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학 대상자의 재학센터에서 명단 조회가 가능하고요. 본교 입학생 여부에 따라 대상 또는 비대상으로만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마 평준화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은요. 지금 약간 다를 수 이게 뭔지 여기서 저는 연수 서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등록하는 학생이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선택 박스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이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은 비평준화 학교장 전용 학교에서도요, 아마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들의 명단을 다 이렇게 업로드 해놨을 건데, 여기서 만약에 평준화 학교인데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라 그냥 비대상, 대상, 요걸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했다가 잘못했다, 비대상인데 대상에다 이렇게 해놓고 저장 이런 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지금 아마 대다수 학교에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자료 도착 날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학생을 등록한 다음에 전송 요청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건데 전송 요청을 하게 되면 뭐 전송 완료 이런 게 나타나는데 실제 이 전송 완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학교에 등록한 이 학생이 해당 중학교에 있냐 없냐 정도만 확인하는 거고요. 실제 자료의 도착은요, 요 숫자가 있어야 됩니다. 날짜가 있어야지만 이 학생의 자료가 진짜 우리 학교에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근데 만약에 자료 도착 날짜가 없다 그러면 해당 중학교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사전 일괄 승인 작업이라는 걸 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중학교에서 인사 관련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놓치는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입학 대상 학생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 학생들의 자료 도착 날짜가 여기에 찍혀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입학 대상자에서는요. 이게 일단 업무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차후에 발견되면 저희가 일을 다시 진행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지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으면요. 해당 중학교에 꼭 연락하셔가지고요. 여기 사전 일괄 승인에서 요 사전 일괄 승인에서 여기 승인으로 되어 있는지 설정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정도만 되면 중학교에서 사전 일괄 승인에서 승인으로 해놨으면요.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등록하고 자료 전송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자료는 다 저희 고등학교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교육청 업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쭉 이렇게 배정하고 그런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입학생 처리 등록하고 그래서 장학교에서 자료가 받는다 그랬는데 저희가 중학교에서 받는 자료는 총 3가지입니다. 기본 정보 그리고 건강기록부 두 가지입니다. 기본 정보하고 건강기록부 정도 이렇게 2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에서 등록하고 자료를 수신하게 되면 이 자료들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배정 결과를 아마 다 반영됐기 때문에 작업을 다 시작을 하셨을 거고요. 그런데 평준화 지역 같은 그러니까 교육감 전형에서 저희가 다 학생들을 자동으로 교육감에서 교육감 전형에 등록되는 어떤 케이스냐면은요. 특별교육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개별을 추가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이렇게 개별 추가를 하셔가지고요. 우리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배정이 됐다 그러면 반드시 개별 추가하셔가지고 성명하고 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하시고 중학교 그리고 학교를 찾기 하신 다음에 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졸업생 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졸업생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졸업생 같은 경우도 추가하시고 개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기타 검정고시 학생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검정고시 학생들나 기타 학생들. 그래서 외국에서 온 학생들 우리가 이렇게 배정이 됐다. 이럴 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평준화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교육청에서 일괄로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는요, 개별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입학점 전입 같은 경우도 개별 추가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학교장 전용 학교에서는요, 배정 결과를 직접 업로드할 거예요. 아마 다 학교장 전형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요게 학교장 전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고교 입학 시스템에서 아마 입학 대상자, 그러니까 합격자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다운로드 파일을 이용해서 아마 일괄 파일을 만들어서 다 업로드를 했을 겁니다. 이런 형태 여기서 일괄 추가를 해가지고요. 찾아보게 하고 입학 대상자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업로드를 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입학 정보 과정 누르고 어떤 학생들이냐 이렇게 선택하셨고 자료들을 추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장 전형 같은 경우는 일괄 추가를 했거나 혹은 또 개별 추가도 할 수 있고요. 개별적으로 마찬가지로 해요. 그래서 학교장 전형 그리고 교육감 전형 학교에서 각각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다 추가 혹은 일괄 추가해서 학생들을 다 등록하고 꼭 자료를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자료 도착 날짜가 확인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별다른 건 없고요. 우리 학교 학생이 맞는지 자료가 다 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다 있고 학생들의 자료가 다 도착했다라는 여부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검정고시 학생들 어떻게 등록하냐 이런 아이들인데요. 요 탭 기타 검정고시 직접 입력 탭에서 추가하셔가지고요. 여기서 먼저 입학 부분에 선택하면 된다. 검정고시냐, 기타 학력이냐. 검정고시하고 이름 입력하고 성별 입력 선택하고요. 주민등록번호, 과정. 일반계 고등학교면은 이렇게 계열 같은 건 안 뜰 겁니다. 학과 특별하게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수 서버인데 여기 특성화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또다시 추가, 혹은 여기 직접 입력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학교명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를 사용하지 않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이런 케이스 이렇게 직접 입력을 선택하게 되면 출신 학교명하고 졸업일자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자료가 전부 다 맞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을 입학생 대상으로 학생으로 학적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엔 만약에 다 아이들이 다 자료가 도착했다면 입학 대상자 관리 그 밑에 학적 일괄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신입생들의 학적을 생성합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영학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학년으로 만들고 얘네들을 1학년으로 진급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적을 생성을 하시고요. 쭉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입학자 현황 조회하셔서 이 아이들의 자료가 다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은 자료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나타나지만 여기에 출신 학교하고 재학 출신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신 학교에 재학생 몇 명, 졸업생 몇 명, 그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연수 서버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나타나는데 만약에 학교 여러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왔다면 출신 학교 명칭이 다 나타나고 거기에 따른 재학생, 졸업생 인원수가 다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뭐 명단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인원수로도 이렇게 확인하셔야 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 기타 학생들 몇 명 있는지 다 인원수가 다 맞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입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는 어느 정도 수행이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단편성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입생 단편성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는 1학년 진급 대상자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는데 학적을 지금 방금은 진급 대상자를 생성한 게 아니고 합적을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학적을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진급 대상자는 우리가 학적의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에서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전에 입학생, 그러니까 신입생 아이들의 제가 학적을 생성했죠. 2명이라고. 얘네들을 대상자 생성해서 생성을 눌러줘서 진급 대상자로 이렇게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 1학년하고 그냥 재학생들 동일하게 같이 저희가 반편성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일괄 반편성과 개별 반편성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입학생과 그리고 재학생들의 반편성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진급 대상 즉 진급 대상 학생들로 우리가 생성을 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입학 대상자 관리라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생성하고 난 다음 입학 대상자 학생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오류라는 오류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여기 가상은 그냥 임의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등록번호가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오류 출력을 누르게 되면 혹시 선생님께서 오류가 나타나게 되면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학교에서 혹시 잘못됐는지. 물론 저럴 수도 있으면 이 학생들이요. 외국인일 수도 있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될 수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가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뭐 없다 그러면 얘네들 대상으로 신입생들을 발표성 작업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재학생도 마찬가지로 재학생 작업도 여기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유급자 관리와 조기 진급자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유급자 관리에서 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재학생들 중에서 우리가 결석이 너무 많아서 진급 대상이 아닌 학생들을 간혹 가다가 저희가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건 재학생 대상들 중에서 유급 대상자가 있으면 여기서 반드시 유급자로 먼저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급자로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급자 관리에서 조회하셔서 등록하셔서 유급 대상 학생들을 반드시 찾아가지고 얘네들은 유급이다 하면서 선택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유급 대상자로 등록을 해놨고요. 두 번째, 조기 진급자도 혹시 있는지, 1학년에서 3학년으로 바로 갈 학생들인지 만약 있다면 등록해서 조회해서 학생들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진급 대상 학생들을 생성하기 전에 유급자와 그리고 조기 진급자를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하고 난 다음에 진급 대상자로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진급 대상자 조회를 눌러 주시면 2000 학년도하고 학년이 나타나서 조회를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이 2025학년도 1학년 학생들 됐어요. 유급자를 등록해놨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에 유급 대상 학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2학년으로 진급할 학생들 조회가 되고요. 3학년으로 진급할 학생들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급 학생은 비고라 이렇게 조기 진급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급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유급자가 있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학 대상자 관리에서 신입생들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반편성 작업을 할 겁니다. 반편성은 파일을 이용한 일괄 반편성과 뭐 파일을 이용한 거 혹은 성적을 이용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괄 반편성은 먼저 일괄 반편성과 개별 반편성인데요. 개별 반편성 말 그대로 그냥 개별적으로 다 반편성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학생 반편성 내역 개별 등록에서 보시면 저희가 미리 좀 작업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일괄 반편성에서 보시면 뭐 생년월일을 할 거냐, 성적으로 할 거냐, 파일 업로드냐, 수강 신청 기능은 아직 쓸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년월일로 반편성 작업에 대해서 보면은요, 진급 학년 말 그대로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순으로 내가 반편성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급 학년 전체로 놓고 이전 학년 동일 반편성 Y로 하게 되면요, 동일한 I. 이전 학년하고 1반은 1반으로, 2반은 2반으로 그대로 간다, 변함없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편성 기준 그룹별 반편성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 단위를 성명으로 할 거냐 생년월일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명과 생년월일을 1, 2순위로 한 다음에 작업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1학년 학생들, 즉 신입생 아이들이 배정이 된 거고요. 그런데 두 번째 2학년 그리고 뭐 3학년 이렇게 반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편성 결과 관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반, 2반, 2반 이렇게 아이들 성명 순으로 이렇게 성명 혹은 생년월일 순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 생년월일 수는 거의 쓰지는 않지만 요걸 이용해서도 우리가 반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이 아이들을 재학생도 마찬가지로 재학생 좀 시간이 걸리네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입생 그리고 재학생들도. 그래서 이전 학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편성 내역 수정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진급반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2025학년도 1학년.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 3학년을 기준으로 조회를 하면은 1반과 2반. 그래서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반과 2반을 이렇게 봐서 혹시나 조금 수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선택해서 맞바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해서 맞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 반편성 중에서 성명을 이용한 성명을 이용해서 혹은 생년을 이용해서 일괄로 반편성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성적을 이용해서도 반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이스에서 성적 처리한 거 혹은 다른 성적자를 이용해서 반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나이스에 있는 성적자를 이용해서 반편성하는 방법입니다. 기준 재학생 하는 방법은요. 기준 자료라는 걸 먼저 생성해야 되는데 나이스에 있는 어떤 성적자를 이용해서 반편성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주로 나이스 성적 처리나 학기 뭐 이런 지필평가 학기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학기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학기말, 1학기말하고 2학기말을 이용해서 성적 처리 반편성을 하겠다. 그러면 그 배정비를 어떻게 하면 될 거냐? 둘 다 50%씩 반영해서 반편성 작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을 내가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2학년도 나이스 있는 성적 자료를 하겠다. 그러면 학기만 두 개 선택하시고 50% 혹은 나는 2학기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2학기 놓고 100%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택한 재료 입력하시면 되면 다만 두 개 합쳐서 100%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년도 나이스 있는 성적 자료 이용해서 반을 편성하겠다.
이런 입학생 같은 경우는 기준자료인데 예를 들어서 입학생의 우리 학교는 반편성 고사를 했다 그러면은 반편성 고사 자료를 조회하셔가지고 이렇게 반편성 고사를 나이스 성적 처리했다면 이걸 가지고서 반편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럼 기준 자료가 다 생성이 됐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2025학년도 2학년 자료들 이렇게 나타나고요. 2025학년도 3학년들에 대한 기준 성적 자료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한 명이 나타났던 거는 이 학생 유급자 자료, 유급생이기 때문에 1학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입학생도 기준 자료 생성 조회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입학생 반편성 고사 자료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반편성 고사를 실시했으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반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자료 생성이 됐으면 작업 실행 누르게 되면은 확인 눌러주시면 결과 관리에서 반편성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이 이렇게 반이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재학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편성이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편성 내역 수정에서 조회를 하게 되면 1반과 2반 자료들이 이렇게 나타내서 보시고서 서로 성적이 비슷한 아이들을 맞바꿔서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얘하고 얘를 이쪽으로 오른쪽 보내고 저장 누르고 그리고 뭐 얘를 왼쪽으로 보내서 저장 이렇게 눌러주셔서 반을 편성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적 자료 좀 전에는 성적이 없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성적이 나타나죠. 방금 성적을 이용해서 일과 반편성했기 때문에 성적 자료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과 반편성에서 성적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나이스에서 성적 처리 안 한 또 다른 성적 자료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사 자료 내리기라고 해서 입학생의 자료 혹은 재학생도 마찬가지로 내려가지고 내린 자료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성적 자료들을 입력해서 반편성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린 자료를 잠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뭐 진급 대상 반편성 자료들을 우리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다 성적 자료 같은 거 석차하고 성적을 이렇게 입력해서 올려가지고 내린 자료에다 성적과 석차를 입력해서 올려가지고 자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려지는데 여기에다가 자료들을 입력해서 지금은 저희가 기준 자료를 이미 입학생 성적 자료를 생성했기 때문에 고사 자료 내린 자료에 자료가 들어가는데 원래 원칙상으로는 만약에 아무 성적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라면은 성적이 없는 자료들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방금 저희가 성적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기준 자료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석차하고 성적의 빛난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다가 석차와 성적 자료들을 입력해가지고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을 다 입력해서 자료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올리기 고사 자료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기 해가지고 내가 만든 자료 고사 자료를 올려가지고 올리게 하게 되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서도 저희가 학생들의 반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다 올렸으면 그래서 작업 실행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이용해서도 반편성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파일 업로드 기능일 겁니다. 실은 뭐 저희가 고교 학점제 때문에 크게 이 성명 생년월일 성적 가지고선 저희가 반편성 작업은 거의 못하고 뭐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료를 재학생과 기본적으로 자료를 내리고요. 그래서 반편성 고사 지금은 저희가 지금 반편성 했기 때문에 반편성 코드가 진급반 코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원래는 원칙상 이렇게 파일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린 파일에다가 반 코드 010 뭐 이렇게 010 반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자료를 다시 업로드하게 되면은 저희가 반편성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편성 코드는 반 코드는 두 자릿수로 하면 되는데 저희가 한 자릿수로 입력을 해도 나이스에서는 그거를 인식하게 두 자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내린 자료에다가
저희가 반코드를 입력해서 자료를 올릴 때 재학생과 그리고 신입생을 구별해서 올리시면은 이렇게 재학생이면 재학생 자료 반코드 입력해서 올리고 그리고 두 번째 신입생이면 입학생이면 입학생 자료를 내린 자료에다 반코드를 입력해서 올리게 되면은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 작업으로 반편성 결과가 반편성 작업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편성 결과 관리에서 조회를 하셔서 입학생과 재학생들의 반편성 결과를 보시고 반편성 내역 수정해서 학생들의 결과를 비교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때로는 필요한 아이들의 위치를 서로 반을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반편성이 마무리가 다 되면은 그런 다음에 혹은 학교에서 개별 반편성, 학교에서 우리는 학생 수가 적다 그러면은 개별 반편성에서 진급반을 직접 입력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반편성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번호 부여해서 일괄로 부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급학년 전체 남녀 구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남자냐 여자냐 그래서 부여 기준 성명이냐 주민등록번호 순이냐 하고 난 다음에 성명수를 많이 하니까 작업실에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또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은 방법은 일괄 반편성에서 반을 일단 편성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내리신 다음에 내린 자료에 반 번호를 입력을 해주셔갖고 올리셔야 됩니다. 반 코드는 한 명 한 명 다 그렇죠.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요. 반 코드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반 코드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씩 다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 학생들 일괄로 입력하는 방법은 저희가 없는데 뭐 일괄 반편성하는 거 외에는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반편성 결과 조회에서 이전반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편성 이전반 기준에서 학년도 보시고요. 이전반에서 1학년, 2학년 그리고 배정반 2025학년 기준으로 1, 2, 3학년 다 나타날 겁니다. 학생들의 자료가 다 있는지 반이 제대로 배정됐는지 번호가 배정됐는지 부여가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셔서 다 이상이 없다면 진급자 합격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순서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급반 코드는 두 자리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한 자리를 입력하셔도 돼요. 나이스에서 업로드할 때요. 두 자리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개별 등록하는 거는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좀 수월합니다. 그리고 반번호 파일 업로드할 때 번호를 부여해도 돼요. 이건 아까 제가 일괄 파일 업로드 할 때 그때 반코드 입력하셔도 되고 반코드 할 때 옆에 번호 코드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괄로 반번호 부여해도 되고요. 대다수 아마 일괄로 반번호를 부여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부여하고 난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요. 만약 필요할 때면 개별적으로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반편성 내역을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적을 지금 원래는 이제 일과 반편성에서요, 성명 생년월일을 이용했다라면은 성적 자체를 안 나타나는데 제가 좀 전에 성적을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요, 반편성 결과를 조회할 때 지금 성적 자료들이 쭉 다 나타나거든요. 기준 성적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조금 여기 1학년들도 보면은 이렇게 기준 성적이 나타난 게 좀 전에 제가, 반편성 고사 자료를 한번 작업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걸 삭제를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성적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성적 자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성적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어떤 작업을 했다면 계속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런 성적 자료가 있는 자료를 이제 우리가 배정반이나 혹은 이제 신반 담임 선생님한테 줄 거잖아요. 근데 성적 자료 선생님들 볼 때는 상관입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준 성적을 이렇게 해제를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요, 성적 자료가 빠져서 나가니까요. 상황에 맞춰서 성적 자료를 기준 성적을 활용하지 않을지는 학교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다만 학생들한테 보여주게 될 때는 개인적인 정보는 노출 안 되게끔 주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편성 내역에서는 기준 성적을 해제하고 출력하게 되면 성적 유출될 위험은 좀 줄어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진급자를 학적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다 작업이 마무리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급자 학적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조회를 하셔서 물론 진급자
학적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예, 생활기록하고 건강기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감이 되고 예,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눌러봐도 예, 안 될 겁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지금 저희가 연수 서버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 생활기록 그리고 건강기록 다 마감되면 이제 진급자 학적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다만 2025년 3월 1일 0시 이후로 우리 2024학년도 생활기록분 수정할 수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 아니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진급 처리하고 학적 반영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그냥 진급 학적 반영을 눌러주셔도 되긴 하는데 다만 이게 권한 부여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학적 이 메뉴가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 잘 선택하셔가지고 뭐 3월 4일에도 우리 눌러도 상관이 업무 수행은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때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요. 요거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이게 해당 메뉴가 보이고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학적 반영 일자는 3월 1일 이후에도 진급 처리와 학적 반영은 가능하지만 예, 해당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적 반영 일자는 예, 올해 2024학년부터 3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한역 학적 반영 일자 자체는 수정이 못해요. 3월 1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요게 그래서 학적 반영 뭐 다음 주에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예, 3월 1일 이전에 마무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3월 1일 이전에 이 내용을 생기부에 반영하게 되면요. 2024학년 생기부에 진급 내용이 반영이 돼요. 진급 처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제 학부모 서비스에 조회될 때 이전 연도 생기부 내용은 예, 반영이 조회할 수 없는데 이게 기준이 뭐냐면 학교 생활기록부의 학년 기준이거든요. 이 학생을 진급 처리하고 학적 반영까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학년을 3학년으로 진급 처리하고 3학년에 학년 반 이력이 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면요. 현 2학년, 아직 3월 달이 안 되니까 현 2학년 학생이 자기 2학년 때의 생활기록부의 모든 내용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학교 학생부 반영은 3월 1일 이후에 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예, 지금 뭐 진급 처리는 지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다만 생기부 반영은 3월 1일 이후에 꼭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좀 나이스에서 기능 개선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편성 배정이라는 게 있어요. 반편성 기준그룹 등록 소속반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말해서 뭐 간단하게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선택 교과별로 학생들을 편성하겠다라는 그런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반편성 기준그룹 등록에서 요거는 권한을 받으셔야 됩니다.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련 있는 반편성 배정에 대한 것은 권한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반편성 배정에 대한 반편성 배정에 대한 권한을 업무 담당 부장님한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학교. 물론 사용 안 하겠다면 뭐 안 받으셔도 되고요. 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기존그룹 등록에서 등록을 하셔서 먼저 몇 학년을 이걸 쓸 거냐. 예를 들어서 저는 2학년을 할게요. 그러니까 2학년 학생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그 2학년의 반을 요 기준에 따라서 내가 배정하겠다. 그래서 생명과학 선택그룹과 지구과학 선택그룹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선택그룹과 지구과학 선택그룹을 어떻게 할 거냐. 소속반이라는 걸 등록을 할 건데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요. 소속반 등록 메뉴에서 학년을 2학년을 선택한 다음에 예, 생명과학 선택그룹은 내가 2학년 1반에 등록할 거고 지구과학 선택그룹은 2학년 2반 이렇게 등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그룹만 만들었다면 이렇게 해당 학년을 조회하면 등록한 그룹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1학년은 등록을 안 해서 기준 그룹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학년에 제가 기준 그룹 두 개를 등록했기 때문에 반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납니다. 제가 등록한 거. 그래서 2학년 1반은 생명과학 선택한 학생들을 배정하겠다. 2학년 2반은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들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지원 학생들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1학년 1반에 생명과학 선택 학생들을 뭐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지금 2025학년 2학년이라 했으니까 2024학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열학과 뭐 기준급이라 해서 어떤 걸 선택했냐라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1반은 가일번은 생명과학, 과2번은 지구과학 이런 형태로 다 해당 학생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편성 배정자 조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필요시에 따라서는 선택해서 추가 뭐 반환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보내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하고 났으면 난 이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배정하겠다 그러면 반편성 배정에서 이 학생들을 등록하고 저장한 다음에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에서 일괄 반편성에서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적 두 개를 이용해서 할 때, 요 두 개를 위해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반편성할 때 방금 등록한 기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명 생년월일 순으로 내가 2학년으로 현 1학년 아이들이 2학년을 진급한 학생들을 반편성하겠다 그러면 2학년으로 선택하고 반편성 기준 그룹별 반편성 선택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전 학년 동일반 N으로 해놓고 정년단위 성명 2는 생년월일 한 다음에 작업 실행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편성 결과를 보면은 제가 방금 등록한 기준대로 아이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편성 내용 수정을 잠깐 보면은 진급학년도 2학년에 1반과 2반을 비교를 하면은 2반 아까 특정 선택교과 아이들을 제가 더 많이 넣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아이들은 반편성 배정에서 제가 등록했던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선택 아이들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쪽이 더 많이 배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성화 고등학교나 혹은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지만 일반 고등 많이는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쓴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반편성 기준 기록 죄송합니다. 반편성 배정에 대한 요 권한 기능도 새로 생겼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학생 반편성에 대한 거는 저희가 요것도 해당 동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교육청 기록원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자료실 사용자 메뉴 게시판 55번에 보면 재학생 반편성 업무에 대한 동영상을 저희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접속하셔서 해당 매뉴얼을 보시면서 재학생 반편성 업무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반편성에 대한 거 쭉 기준그룹 등록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편성 기준그룹 이용해서 반을 편성할 때는 진급대상 일괄 반편성에서 성명 생년월일 혹은 성적을 이용한 일괄 반편성에서만 기준그룹에 맞게 학생들이 등록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이런 형태로 쭉 반편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쭉 다 반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진급자 확적 반영하시고요. 확적 반영은 확적 반영 일자가 다 3월 1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승인 요청하고 결제가 완료되면 확적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뭐 승인 요 승인 요청하시기 전에 이제 한번 꼭 이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학점 미반영자가 있는지, 반편성 미번호 부여자가 있는지, 그리고 유급 대상자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상이 없다면 승인 요청하셔가지고 뭐 요거는 아직 졸업 처리 저희가 연수 서버에 대한 졸업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승인 요청하고 그런데 학적 반영 이런 순서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졸업생 학적 반영 이후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학적 반영할 것을 저희가 가급적 권장드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진급 대상자는 큰 어려움은 없이 되는데요. 다만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학적 반영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나 담배성을 다 끝나고 났는데 전입생이 올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전학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갑자기 전학 온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진급 대상자를 다 취소하고 다시 개별 반편성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입생이 이렇게 한 명이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갑자기 2학년 2번이라는 학생이 대전에서 전화가 왔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일단은 전입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입 처리하시고요. 이렇게 이 시기에 전입이 오게 되면요. 이 학생들은 전입 처리하고 학적 반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진급 대상자까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진급 대상자로 바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 성적 이런 거 저희가 취소할 필요 없이요. 그냥 개별 반편성으로 가셨어요. 재학생 반편성 내역 개별 등록에서 내가 이 학생을 어디에 반을 배정을 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학생을 2학년 5반에 배정을 했다. 그러면 진급 대상자 반편성 관리에서 개별 반편성에서 재학생 반편성 내역 개별 등록 탭에서 이 학생이 배정된 반으로 가셔서 2학년 5반으로 가면은 얘만 지금 2학년 2반 학생이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럼 얘를 진급 처리해 주면 돼요. 학교에서 얘 3학년 몇 반에 배정하겠다. 예를 들어서 3학년 뭐 6반 이렇게 배정하겠다. 그리고 눌러주시고 저장. 그런 다음에 다만 연수 서비스 좀 그런데요. 그런 다음에 학생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번호를 다시 부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반번호 부여 동일하게 작업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업 실행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연수 다른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다른 분이 하셔서 지금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반편성 작업 다 끝나고 번호도 다 부여했는데 전일생이 왔다 그러면 이렇게 학적 반영하고 난 다음에 개별 반편성으로 그 학생만 진급반을 배정하고 다시 번호만 부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